네, 저는 특허청에서 주관하고 있는 찾아가는 특허정보 검색 및 전자출원의 교육 강사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접점에서 특허 고객들을 만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자출원 제도의 이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활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그 변리사 사무소 쪽에서 많이 오신 것 같은데 아마도 많이 활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성하는 방법보다는 좀 팁을 드릴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시면 전자출원의 개념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특허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자출원을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전자출원을 이제 사전 등록 절차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통합 명세서 작성기 그리고 서식 작성기를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출원에 있어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서면 출원 그리고 전자 출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안내해드릴 부분은 전자 출원. 전자 출원이라는 것은 특허청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직접 출원서류나 증거서류를 작성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하는 절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잠깐 한번 여기 앞에를 비교 절차도를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서면 출원하고 이제 전자 출원의 비교 절차도를 보시겠는데 서면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인이 직접 출원서를 작성해서 특허청 출원과 혹은 우편으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접수를 하게 되면 특허청 출원과에서는 그게 어디로 이관이 되냐면 서류가 저희 특허정보원의 전자센터로 이관이 됩니다. 그럼 전자센터에서는 그 전자를 하게 되죠. 그럼 바로 이제 출원인한테 이제 가는 것이 특허청 서버로 입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혹은 변리사 사무소에 전자 확인 통지서를 보내서 다시 이렇게 특허청 서버에 접수되는 여러 번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보시면 전자출원의 경우에는 바로 출원인이 직접 특허청 서버에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특허청 통계에 보니까 2014년도 96% 정도가 이제 전자출원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전자출원의 흐름도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는데요. 전자출원 시 필요한 전산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그 인터넷하고 PC 이게 구비되어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도면을 스캔을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스캐너까지 구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신 절차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셔야 되는데 특허로 이제 조금 이따 특허로를 설명드릴 텐데 특허로 홈페이지에서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치 파일이 있다 그러면 반드시 이제 버전을 설치를 하셔야지만 온라인 전송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시는 절차는 뭐냐면 사전 등록 절차입니다. 그래서 특허 고객 번호를 신청하셔야 되고 이제 전자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이제 등록을 하셔서 로그인 하시는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실 것은 이제 그 다음 절차는 출원서 등 각종 서식을 작성하는데 각각의 권리, 특허 실용 디자인 상표 권리마다 다 서식이 다르게 되어 있죠. 그 서식에 맞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온라인 제출을 하게 되면 바로 제출 이력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출원번호나 접수번호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이 됩니다. 이제 보통 이제 민원인들 개인 출원인들은 여기까지 이제 출원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수수료를 납부해야지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 모든 전자출원에 관련된 것들은 특허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특허로는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출원 하시는 부분 외에도 지금 보시면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특허 보관함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신데 특허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로에서 이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5가지 보시면 사용자 등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허 고객 번호를 이제 신청하실 수 있고 인증서 등록 그리고 출원인 정보 변경 등 이 코너에서 이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출원 신청의 경우에는 직접 그 코너에 가시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허 관리의 경우에는 출원 후의 사항들, 진행 사항들을 조회해 보실 수 있는
사이트 그 코너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명서 발급과 수수료 관리 이쪽에서 다 이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웹출원을 해보신 분들이 이제 거의 뭐 많이 계시다라는 말씀은 안 들어봤는데 이제 특허로에서 웹출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지출원 서비스라고 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를 받지 않고 서식 작성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웹상에서 직접 이제 전자출원을 하실 수 있는 웹 서비스도 이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직접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5가지 소프트웨어인데 지금 혼용되는 소프트웨어가 있기 때문에 6가지로 지금 제공 여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을 보실 수 있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서식 작성기하고 통합 서식 작성기가 있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혼용이 되고 있죠. 앞장의 표지 부분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 서지사항을 작성하시는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식 작성기 같은 경우는 국내 거 작성을 하시고요. 이제 통합 서식 작성기 같은 경우는 국제권을 출원할 때 작성을 하십니다. 근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서식 작성기를 좀 많이 활용한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통합 명세서 작성기라고 있습니다. 얘는 명세서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제 뒷 화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입력기는 뭐 위임장이라든지 첨부서류가 있을 때 변환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 입력기. 그리고 통지서 열람기는 통지서를 직접 열어보시는, 그냥 받으셔서 여시는 게 아니라 통지서 열람기를 통해서 이제 열람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열 목록 작성기가 있습니다. 얘는 핵산 연기 서열 목록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는 여기 경로를 넣어드렸습니다. 이 경로대로 이제 접속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통합 설치가 있고요, 개별 설치가 있습니다. 통합 설치에는 전문가, 초보자 이렇게 있고요. 보통 개인이 오셔서 이제 출원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내가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N킵스 혹은 킵스라고 불리우는 서식 작성기입니다. 여기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지사항, 앞장의 표지 부분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출원 서식, 등록 심판 서식 등의 한 158종 이상의 서식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저장을 하게 되면 서지사항을 작성하시고 저장을 하게 되면 아래에 확장자, 이제 여기 많이 이제 사용해 보셨을 텐데 확장자명이 자동으로 BIB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서식사항을 작성하시면 BIB로 저장이 되는데 이 서식 작성기의 경우에는 서식사항을 작성하는 부분 외에 좀 여러 가지 기능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 자체에서 여기 보시면 명세서 결합이라고 되어 있죠. 명세서도 결합되고 첨부서류 입력기를 통해서 이제 변환한 그 파일도 여기 첨부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온라인 전송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을 담고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통합서식 작성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국제서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제상표 출원, 국제디자인 출원을 여기서 이제 서식 작성기 기능 외에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시면 BIB와 PDF 기반이기 때문에 PDF로 저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프트웨어는 이제 NK 에디터라고 불리우는 통합 명세서 작성기예요. 그래서 이 작성기는 그냥 워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거는 뭐냐면 조금 이따 이제 구조창은 조금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가장 이제 알아두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여기 좌측에 보시면 제출 파일 변환이라고 있어요. 기존의 XML 변환. 그래서 이 변환을 수행하셔야지만 온라인 제출이 가능한 파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확장자는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전자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 제출 파일 변환 전에 소프트웨어는 HLT입니다. 그래서 임시로 여러분들이 저장하고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HLT. 그리고 제출 파일 변환 후에 이제 제출용 파일인 HLJS 생성이 되는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HLJS는 수정 가능하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교육할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HLJS의 경우에는 이제 수정이 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이제
작성을 하시다가 나중에 HLZ를 변환한다 그러시면 HLZ를 통합 명세지 작성기에서 불러오셔서 저장만 하면 HLT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실 때 근데 이제 버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HLZ를 이제 제출용 파일인데 지금은 수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에 있는 것은 이제 보정할 때 쓰는 핀 파일이고요. 그걸 가지고 FIM 파일을 가지고 이제 보정서 파일 DTA를 생성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통합 명세서 작성기 같은 경우는 통합자가 붙은 거는 국내 국제가 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세서는 통합 명세서 작성기 한 가지만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첨부 서류 입력기입니다. 이걸 많이 이제 활용을 하실 텐데 제출 서류가 있을 때 뭐 위임장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ATT로 변환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안 나와 있는 게 있지만 첨부 가능한 이미지 파일 형식이라고 해서 TIF나 JPG나 BMP 이런 파일들을 불러오셔서 이 첨부 서류 입력기를 통해서 변환을 하시면 여기 보시면 ATT, 확장자가 ATT로 변환이 되죠. 예, 이렇게 이제 나중에 첨부하시는 건데 PDF 같은 경우는 PDF를 바로 올려주시면 여기서도 변환은 되지만 서식 작성기에서 여러분들이 PDF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ATT로 또 변환이 됩니다. 그것도 좀 기억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 다음에 이제 서열목록 작성기가 이제 소프트웨어 이제 통지서 열람기입니다. 얘는 출원인에게 발송한 통지서 그리고 내가 증명서류를 다운받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지서 열람기를 통해서 열람하실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프트웨어는 서열 목록 작성기. 그래서 특허 출원 중에서도 생명공학 관련 그래서 이제 핵산 연기 서열을 포함하는 경우에 그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서열 목록을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뭐 이것은 이제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아마도 변리사 사무소에는 많이 활용하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열 목록 작성기까지 소프트웨어는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이제 사전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사전 등록 절차는 아까 특허 고객번호 신청하시는 부분과 인증서 등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보시면 특허 출원을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특허 고객번호 받으셔야 되고 이걸로 인증서 등록까지 하셔야지만 이제 전자 출원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얘는 특허 고객번호를 신청하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경로를 이제 활용하셔서 접속하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전 등록 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이 다 이쪽 코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보실 건 뭐냐면 온라인으로 이제 특허 고객번호를 신청하실 때 도장이나 서명 이미지 요걸 갖다가 JPG로 가로 세로 뭐 4cm JPG로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공인인증서 발급인데요. 특허청에서는 명의도용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공인인증 체계를 전면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공인인증서의 종류입니다. 특허청의 전용 공인인증서 그리고 전자거래 범용 공인인증서 요거는 유료로 이제 인증서를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요거는 개인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무료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사전 등록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소프트웨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활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전자출원을 이제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때 좀 유익한 활용 절차입니다. 가장 먼저 이제 작성을 하실 때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이용해서 요약서 명세서 도면을 작성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출 파일 변환을 통해서 이쪽에서 HLZ 파일을 생성을 하시죠. 그런 다음에 하실 것이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서지사항을 작성합니다. 서지사항을 작성하시는데 이때 만약에 첨부서류가 있다면 여기에 이제 첨부서류 입력기를 통해서 마련한 ATT 파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일이 서식 작성기에 첨부가 됩니다. 네, 여기까지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온라인 제출을 서식 작성기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식 작성기에서는 바로 제출 결과 조회를 보여줍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 또 보실 텐데요. 보여주고 그 다음 날까지 수수료를 납부하는 이런 절차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 명세서 작성기 작성 방법보다는 저는 이제 팁 위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통합 명세서 작성기를 이제 보여드리면
화면은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래서 워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세한 사항은 이제 넘어가도록 하는데 뒤에 한번 이제 봐주십시오. 보시면 작성 화면의 구조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워드 프로세서 형식이랑 같은데 다른 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구조 차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식별 항목을 옆에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클릭하시면 각각의 바로가기가 수행이 됩니다. 구조창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옆 화면을 보시면 문서창을 보여줍니다. 문서 작성할 수 있는 문서창을 보여주고 여기서 이제 주요하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부분이 상단에 보시면 제출 파일 생성 변환, XML 변환 이 아이콘을 통해서 이제 변환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고정서 생성 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구조를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작성을 하실 때 나중에 제출 파일 변환을 하실 때 보여지는 게 뭐냐면 나중에 오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류는 어떻게 확인하시냐면 아래에 메시지 창을 통해서 오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만약에 정말 모르는 오류다 그랬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상담센터 1544-8080을 통해서 이제 문의하시면 이제 알려드리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메시지 창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작성 화면에 대한 이제 주의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식별 항목이라고 해서 식별 항목 아래에 엔터 값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내용을 입력하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약간씩 변동되는 게 있어서 저도 오늘 좀 확인한 사항이 있는데 보시면 여기에 식별 항목 옆에 내용은 불가합니다. 내용 입력 글자는 불가한데 지금 보시면 공백 또는 엔터키 포함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백은 또 넘어간다고 합니다. 공백. 근데 글자를 쓰거나 엔터키를 치거나 이런 거는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대항목과 소항목 사이에 이런 것을 입력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책자에 한 가지만 이렇게 삭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발명의 내용과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사이는 넘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그어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엔터 값이나 공백이나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개인 출원인 분들께서는 보통 이렇게 식별 항목 옆에 내용을 많이 입력을 해오시거든요. 그런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사항은 제가 이제 내용을 넣어드렸어요. 이거 나중에 이제 보실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명세서 작성기의 작성 방법이 아니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잠깐 보여드리면 아마도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명세서 샘플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거 보신 분들은 2007년도 건데 각 심사과에서 모범 명세서 샘플을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청구항의 기재불비를 아마 이용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용을 안 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거는 통합 명세서 작성기에서 제공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특실 심사 시스템 기능을 그대로 이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참조, 다중참조, 무슨 종교력 불일치, 택일어 미사용 이런 것들을 좀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활용하실 때 요거는 상담센터로 한번 전화하셔서 문의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전자출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좀 활용하시면 또 익숙하면 좀 정겨운 소프트웨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원격 상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처음 출원을 하시거나 PC 조작이 미숙하다 이러신 분들은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 통합 명세서 작성기에서 이렇게 신청하실 수도 있고 1544-8080이 전화하시면 1번은 국내, 2번은 국제, 3번이 원격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이용해서도 이제 시간 지정을 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활용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 식별 항목별 명세서 작성 방법이 상세하게 제공이 되는데 아래 하단에 보시면 좌측에 이렇게 식별 항목별로 클릭해 주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작성 방법이 제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아실 건데요. 입력 항목을 추가 설정할 때 보통 복사해서 붙이거나 이렇게 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식별 항목을 이렇게 클릭을 하셔가지고 추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합 명세서 작성기 활용하는 거에서 마지막으로는 참고할 사이트, 이렇게 참조할 사이트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특허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그리고 심사 지침서라든지 키프리스 사이트로 바로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세서 작성이 다 완료됐다.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좌측에 저장을 하게 되면 확장자명이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HLT로 저장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때는 오류가 발생이 안 되고 무조건 저장을 하면 HLT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령하실 전에 주의하실 게 뭐냐면 저장할 때 파일 이름에 공백, 콤마 뭐 이런 거 포함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XML 변환, 제출 파일 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류가 없을 때 이렇게 HL 제수로 저장이 되면서 P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FIM 파일이 바로 같이 생성이 되는데 뒤에 화면을 보시면 얘는 뭐냐면 HL 전자 제출 파일 시 오류 체크를 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인데요. 좌측에서는 이제 제출 파일 성공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대화창이 나타납니다. 대화창. 그런데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오류 메시지 창.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수정하시고 다시 변환을 하셔야지만 HL 젯이 생성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 전자 출원할 때 아마 경로를 아실 텐데 이 경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동으로 생성되는 경로인데 이 경로를 따라 이제 여러분들 HL젯을 첨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서식 작성기에서. 그래서 이 경로가 지정된 경로가 아닌 것은 다른 경로는 이미 지정 가능하시니까 경로를 잘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명세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서식 작성기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이제 서지사항을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내가 작성한 서류의 위치를 알고 있다면 찾아서 여기 번호가 나와 있죠. 찾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모르겠다. 우선심사 첨부서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다가 우선심사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그 서류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서식 작성기를 작성할 때 사용해 보셨겠지만 여실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명세서 파일을 첨부해라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해당되는 경로를 찾아서 HL젯을 첨부하십니다. 첨부할 때 보시면은 이제 국문의 발명의 국문 명칭, 영문 명칭, 전체 면수, 첨부한 수가 내가 입력을 안 해도 자동으로 세팅이 되죠. 이렇게 첨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인적사항들, 인명 정보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여기에 연필 버튼이랑 입력 버튼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도 저장해서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제 DB에 저장해서 활용하는 그런 거를 사용하실 텐데 지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입력 창에서 여기 DB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DB를 저장하고 나중에 불러오기를 통해서 불러와서 이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출원과 동시에 요구사항들이 있을 때 심사 청구를 하겠다, 뭐 심사 유예를 하겠다, 혹은 조기 공개 신청을 하겠다 있을 때 기타 사항으로 체크하는 란입니다. 그리고 나서 ATT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서 이제 만약에 첨부서류가 있다, 위임장이 있다, 개인적으로 증명서류가 있다라고 한다면 ATT를 불러오시고요. 여기에서 서식 작성기에서 PDF를 지정해서 올리면 PDF 파일은 자동으로 ATT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서식이 완료됐다. 그럼 저장을 하시면 저장을 클릭하십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BIB로 저장이 됩니다. BIB로 저장돼서 여기까지 명세서와 서지사항이 작성이 완료됐고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제 온라인 제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단계만 거치면 전자출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먼저 제출 문서를 생성하게 됩니다. 여기 서식 작성기에 제가 1번이라고
서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전자문서 제출, 이걸 눌러주시면 특허청 서버로 이제 전송이 되는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지사항, 아까 서식 작성기에서 작성한 서지사항, 그리고 BIB하고 아까 HLZ 말씀드렸죠. 그 두 개가 결합된 화면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오류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다시 변환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를 이제 2단계는 뭐냐면 아까 이제 인증서 발급하셔가지고 등록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자서명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서명을 하게 되고 출원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모두가 전자서명을 수행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만 전자서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단계로 이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 단계는 온라인 제출 단계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특허청 서버로 바로 전송이 되면서 이때 아까 제가 제출 이력 조회를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화면입니다. 온라인 제출 결과를 확인하는데 여기서 접수번호, 사건번호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실상적인 온라인 제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서식 작성기에서 서식을 작성하고 명세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이제 어떤 걸 하실 수 있냐면 특허로 접속을 안 하고도 제출 결과 조회, 통지서 수신, 그리고 수수료 납부 기능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원 후 비용 납부는 이제 수수료 관리에서 수수료 납부 코너에서 인터넷 지로나 온라인 납부를 통해서 이제 비용을 납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자출원 활용 팁 하나 설명드리고 이제 마칠 건데요. 자, 보시면 특허로에 이제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앞에 화면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 전자출원 알아보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출원의 출원 절차 따라하기 이런 코너를 이제 마련해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을 다 다운받아서 할 수 있도록 전자출원 매뉴얼도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이게 가장 이제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죠. 안내 동영상, 전자출원 동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출원, 등록, 서류들별로 이렇게 중간 서류 이런 것들이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출원할 때 혹은 필요하실 때 이제 요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만 안내해드리고 이제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전화 상담할 때 상담센터 많이 이용하실 텐데 전화 상담은 고객 상담센터 1544-8080을 통해서 이제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방문 상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특허청 5층에 서울사무소 여기 5층에 특허청 서울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에 출원 지원실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출원 1대1로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강의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특허정보원의 우종미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